여러분, 한 번쯤은 영어 선생님이나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어컨은 콩글리시, 즉 한국어에서만 쓰는 엉터리 영어라서 틀린 표현이고 올바른 영어로는 air conditioner 혹은 줄임말로 AC라고 말해줘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제 선크림도 콩글리시라서 사용하면 안 되고 영어로는 sunblock 혹은 sunscreen이라고 해줘야 한다. 그리고 노트북 역시 잘못된 콩글리시로 영어로는 laptop이라고 해줘야 한다. 과연 이 말이 다 사실일까요? 영상들 좀 보여드릴게요. We'd spent quite a lot of time in the aircon. We'd spent quite a lot of time in the aircon, and my feet had shrunk down. I wish I could just be with my friends in the aircon at home, be with my friends in the aircon at home, but You know, it's not really a problem. Just use more sun cream. Use more sun cream. That's what he said. So you're walking around all day outside seeing the sights. So bear in mind, sun cream is a must. Sun cream is a must. If you were hoping that you could replace your SSD after you bought your new notebook, 어라? 뭐죠? 이 사람들은 왜 콩글리시를 사용하는 거죠? 설마 한국에서 영어를 배워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영어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아주 가벼운 하지만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예문들, 에어컨, 선크림, 노트북, 우리가 흔히 웨레어라고 부르는 단어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한국어의 일부로 쓰는 대부분의 영어 단어들은 일본어를 한번 거쳐서 유입됐다 보니 제대로 된 영어가 아닌 broken English, 즉 엉터리 영어 혹은 콩글리시라고 부르곤 하죠. 그런데 방금 보셨듯이 다들 콩글리시라고 부르며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을 실제로 원어민들은 사용을 하네요.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결론부터 드리자면 사실 이건 우연의 일치인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가 배운 영어 혹은 내가 사용하는 영어가 이 세상 영어의 전부다 라는 이제 얕은 식견에서 비롯된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에어컨과 선크림이란 영어 단어, 다들 콩글리시라서 틀린 표현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제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영국식 영어를 쓰는 곳에서는 흔히 쓰이는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린 그걸 왜 절대 쓰면 안 되는 엉터리 영어라고 배웠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대부분의 영어 강사들은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한 경험으로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리모컨 핸들 등과 같은 이제 콩글리시라고 하는 표현들은 원어민들은 사용하지 않고 대신 remote control, steering wheel 이 옳은 표현이구나 라는 걸 학습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니 이제 이런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아, 한국어의 외래어 영어 단어는 대부분 엉터리 영어구나. 리모컨과 마찬가지로 에어컨 그리고 선크림 역시 미국에선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역시 틀린 엉터리 영어겠구나 처럼요. 하지만 이건 단지 본인이 영어를 배운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일 뿐인 거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흔하게 쓰이는 표현들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건 엉터리 영어, 즉 틀린 영어가 아니라 단지 내가 쓰던 영어와 다른 영어인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이제 영국에서 온 친구는 한국에서 이제 에어컨과 선크림을 broken English라고 가르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은 English라는 단어 자체가 잉글랜드의 언어라는 의미인데 정작 잉글랜드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엉터리 영어라고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다른 예로 흔히들 본네트라고 부르는 자동차 앞 덮개 부분, 한국어 정식 명칭으로는 보닛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역시 이제 영국식 영어 단어 bonnet에서 빌려와서 쓰는 외래어고 미국식 영어로는 이걸 hood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bonnet과 hood 두 단어 둘 다 이제 종류는 다르지만 머리를 덮는 모자에서 유래돼서 이제 뭔가를 덮는 물건에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많은 영어 강사분들이 이제 자동차 파트들을 영어로 설명하면서 자동차 보닛은 영어로 hood라고 합니다. 라고 가르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보닛이란 단어가 이미 영어인데 이걸 영어로는 hood라고 한다고 가르치면 우리 영어학습자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보닛은 영어 단어도 아니고 그냥 broken English, 즉 콩글리시 단어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I'm on the bonnet! I'm on the bonnet! Front of the car, please. Hands on the hood. Hands on the hood.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트렁크라고 부르는 자동차 뒷 수납 공간 역시 영국식과 미국식이 달라서 영국 영어로는 boot, 미국 영어로는 trunk라고 해서 우리 한국어에서는 차 앞부분은 영국식, 뒷부분은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And we would deliver the food to the boot of your car. Food to the boot of your car. Open the trunk of the car now. All right. All right. 우리 흔히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toilet이라는 단어는 변기를 의미해서
I have to go to the toilet 처럼 이제 화장실이란 단어에 토일렛을 사용하면 변기를 떠올려서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토일렛 대신 restroom이나 bathroom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맞아요. 다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미국 영어에 국한된 얘기죠. 영국식 영어, 특히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화장실을 지칭할 때 이제 다른 비유적인 표현들도 있긴 하지만 toilet 이라는 표현 역시 대중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제 혹시나 영국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이 Where's the nearest toilet? 라고 한다고 그거를 불쾌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배운 거랑 다른데?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nearest toilet is? The nearest toilet is. 그리고 이 다른 영어를 틀린 영어라고 가르치는 문제는 단어 선택뿐 아니라 이제 발음의 차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건 정말 부끄럽게도 제 본인의 경험담인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친한 동생 영어를 잠깐 봐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 단어들을 미사일, 모바일, 비타민, 토마토, 허브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죠. 야, 그거 다 콩글리시라서 틀린 발음이야. 올바른 영어 발음은 missile, mobile, vitamin, tomato, herb 라고 발음해줘야 해 라면서 제대로 발음을 규정해줬죠. 왜요? 제가 미국에 있을 당시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게 맞는 발음이고 제가 알던 한국식 발음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얼마 후에 어쩌다 집에서 이제 BBC 뉴스를 보는데 리포터가 missile 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정작 틀린 건 그 동생이 아니라 저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콩글리시로만 알고 있었던 missile, mobile, 비타민, 토마토, 허브 발음 사실 전부 다 영국식 영어에선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영상을 만들며 알아보니 국립국어원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영국식 영어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It was the world's first long-range guided missile. And we wanted to separate our story from the vitamin D story. But even a goldfish, a hamster, or a good herb garden can be a good positive influence on your life. When cutting herbs, look, I want the goodness left in the herb. 사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미국 현지에서 혹은 영국 현지에서 살고 계신다면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와 그 발음 위주로만 배우고 그 외 다른 영어는 버리시는 게 맞아요. 그게 그 커뮤니티에 쉽게 적응하는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한국에 살고 있고요. 비즈니스 목적이든 캐주얼한 상황이든 우리가 이제 영어로 소통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은 단지 미국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사우스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영어 화자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그게 왜 이 토익 리스닝에서도 미국뿐 아니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다양한 영어 악센트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영어, 그것도 내가 경험한 특정 지역, 특정 연령대에서만 쓰는 표현들만 맞는 영어고 내가 들어본 적 없는 다른 표현들은 틀린 영어다 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우는 거는 여러분을 이제 우물안 개구리처럼 좁은 시야로만 영어를 바라보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앞서 이제 자동차의 트렁크란 단어가 미국 영어 trunk에서 왔고 영국식 영어로는 boot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영국 영어를 공부한 영어 강사가 유튜브에서 자동차 트렁크는 영어로 boot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렁크도 영어 단어가 맞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식한 소리 한다. 영국식 영어만 영어인 줄 아냐? 야, 주류는 미국식 영어다. 라면서 이제 댓글로 난리가 나겠죠. 네, 그러니 이제 당연히 트렁크라는 단어는 미국 영어 트렁크에서 온 단어고 영국에서는 boot라고 합니다. 라고 가르칠 거예요. 왜요? 인구수든 이제 미디어 영향이든 어쨌든 미국식 영어가 전 세계 주류인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러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식견을 갖춘 미국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라면 한국어의 bonnet이라는 단어는 사실 영국어의 bonnet에서 온 단어인데 미국 영어에서는 bonnet이라고 하지 않고 hood라고 합니다. 라고 할 거고 혹은 이제 다른 영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도 최소 미국에서는 hood라고 합니다. 와 같이 제한적으로 설명해줘야 영어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영어에는 미국 영어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고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구나. 와 같이 더 포용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건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뿐 아니라 배우는 학습자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학습자분들한테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저기 제가 아는 원어민이 그러면 안 쓴다고 하던데요? 혹은 그건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네, 적어도 그 원어민이 아는 바로는 혹은 경험한 바로는 그게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같은 질문을 또 다른 원어민에게 하면 어쩌면 다른 답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에 이제 샘 해밍턴이 호주에서만 쓰이는 표현들을 소개해준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밑에 댓글로 다른 호주 사람들이 와, 이것들 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표현이다. 그리고 그 댓글에 또 대댓글로 아니 난 자주 들어봤는데? 하면서 이 다투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인 게 단 한 명의 원어민이 하는 얘기가 모든 영어 화자들을 대변한다. 그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죠. 모든 언어가 다 그렇듯 이 영어 역시 나라별, 지역별, 연령별, 그리고 계층별에 따라서 쓰는 어휘와 발음들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미국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soft drink라고 부르는 탄산음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위쪽 지방은 pop, 아래쪽 지방은 coke, 동서 지역은 soda라고 부른다고 하죠. 물론 그 밖에도 이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는데 이 통계에 따르면 정작 고정적으로 soft drink라고 부르는 사람은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soda라고 말하는 지방에서만 영어 공부를 하고 온 영어 강사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이제 pop이라는 표현 쓰면 그거 쓰지 않는 단어인데? 혹은 야, 그거 틀린 영어야. 탄산음료는 soda라고 말해야 해.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미국에서 있을 때는 내 주변에서는 아무도 pop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 soda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이 얘기를 미국에서 온 다른 원어민이 들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무슨 소리야? 우리 동네는 다 pop이라고 하는데. Yeah, I'm really sorry, Eli. I don't drink pop. I call it pop. I don't call it soda. I call it pop. I don't call it soda. 참고로 이 탄산음료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콜라 역시 콩글리시라서 영어로는 coke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반만 맞는 얘기예요. 원래 coke라는 단어는 코카콜라의 줄임말인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펩시를 포함한 그냥 콜라맛 탄산음료 전반을 다 칭하기도 하고 방금 전 지도처럼 어떤 지역에서는 스프라이트, 환타 등을 포함한 모든 탄산음료를 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인지 이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Can I have a Coke? 라고 하면 이게 코카콜라 한 잔 주세요를 의미하는 건지 그냥 콜라 한 잔 주세요를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만약 우리 매장에 펩시콜라만 취급하는 경우라면 직원이 Is Pepsi okay? 코카콜라는 없고 펩시콜라만 있는데 괜찮아요? 라고 되묻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예를 들면 햄버거 매장에서 사이다 주세요 했는데 저희 사이다는 없고 스프라이트만 있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Somebody orders a Coke and quite literally the server apologizes for serving Is Pepsi okay? Is Pepsi okay? Is Pepsi okay? 그리고 혹시나 제 말을 오해하실까봐 확실히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영국식 영어가 틀린 표현이 아니다를 계속 어필하고 있다고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둘 다 섞어서 사용하세요. 혹은 영국식 영어 단어도 같이 공부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니고 실은 되려 그 반대입니다. 사실 여러 이유로 이제 한국의 영어 교육에는 이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 단어들이 한데 뒤섞여서 공존하고 있는데요. 많은 영어 학습자분들이 이 둘을 무슨 동의어나 유의어처럼 암기하고 있어서 대체 어느 쪽을 선택해서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미국식과 영국식 영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사실 이 둘은 동의어나 유의어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셨으니까 앞으로 어휘 선택하는 수어를 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듯이 아무래도 할리우드 영화와 같은 이제 미디어 영향으로 미국식 영어는 전 세계 영어 화자들에게도 익숙한 편이니까 미국식 영어를 기준으로 학습하시는 게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추가로 오늘 영상의 주제가 콩글리시 관련이다 보니 이와 관련된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쓰는 wherea가 제대로 된 영어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는 무조건 줄임말이 아니라 풀네임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 where라는 게 영어 단어를 차용해오는 과정에서 언어의 경제성을 위해서 줄여버리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컨택트 렌즈를 렌즈라고 앞부분을 생략하고 말하는데 사실 영어 화자들은 우리와 반대로 뒷부분을 생략하고 contacts라고 말하거든요. 즉 우리가 줄이는 방식과 그들이 줄이는 방식이 일치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Does Daniel Craig wear contacts? Nope. 그러니 그냥 줄임말이 아닌 full name으로 contact lenses라고 말해주면 소통에 문제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슈퍼마켓 역시 슈퍼라고만 하면 못 알아들을 테니까 슈퍼마켓라고 해줘야 되겠죠. 이 밖에도 SNS 역시 우리끼리 이제 정한 줄임말이다 보니까 SNS라고 하면 What does that stand for? 그게 무슨 줄임말이야? 하고 되물을 테니까 full name으로 Social Networking Service 혹은 Social Media라고 해줘야 바로 이해한다는 거죠. Twitter is a social networking service that lets you communicate live with others 24 hours a day. He's a family man, an entrepreneur, a social media superstar with millions of fans worldwide.
다만 생략된 부분이 이제 추측이 힘든 단어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뭘 고칠 때 쓰는 공구인 드라이버. 그 자체로는 운전기사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으니까 full name인 screwdriver라고 말해줘야 이제 상대방이 바로 캐치하겠죠. 다음으로 이제 after service라는 단어도 실은 after sales service, 판매 후에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단어에서 이제 sales가 생략된 줄임말이라 after sales service 혹은 warranty service 정도로 얘기해줘야죠. 또 다른 예로 물은 self처럼 스스로 하라는 표현 역시 사실은 self-service, 즉 종업원이 아닌 스스로 자신에게 서비스하라라는 의미에서 서비스를 생략해버린 경우였던 거죠. We've tried to decentralize after-sales service to allow for very efficient repairs. Let's say option A, $24,000 for this car and a 5-year warranty. 마지막으로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노트북이라는 표현 역시 많은 분들이 노트북은 영어로 공책을 의미해서 노트북이라고 하면 틀리고 랩톱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노트북 역시 가전제품 사러 가서 full name으로 notebook computer라고 하면 직원 100이면 100 다 쉽게 이해할 거고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맥에 한해서라면 notebook라고만 말해도 이해할 거예요. Adults typically lose their keys. They misplace their notebook computer. 하지만 어쨌든 이 랩톱이 더 대중적으로 쓰이는 건 사실이고 a laptop computer 뒤에 컴퓨터를 생략하고 a laptop이라고만 말해줘도 문제 없으니 웬만하면 a laptop을 사용하시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laptop desktop 이런 이름은 lap, 무릎, top 그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컴퓨터. desktop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라는 의미고 notebook computer라는 이름은 notebook, 즉 공책처럼 작고 펼쳤다 닫는 그런 걸 어필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 밖에 netbook, 애플의 macbook 역시 이제 같은 이미지로 이 book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인지 이제 전자기기 업계에서는 노트북 컴퓨터를 랩탑 컴퓨터보다는 더 작고 가벼운 걸 칭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 밖에도 이제 아래와 같이 줄임말로 사용하는 외래어들을 영어로 얘기할 때는 원래 이름 그대로 full name으로 말해주셔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단어들을 상대방이 쉽게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외래어 관련해서 두 번째 팁은 이 외래어가 제대로 된 영어 단어라고 해도 그 발음이 일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강세입니다. 이전 제 발음 영상에서 다룬 부분인데 영어 단어에서의 강세는 의미를 바꿀 정도로 중요한 요소고 이제 강세가 없는 모음은 처럼 야금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그것과 아주 다르게 발음됩니다. 예를 들어 강세가 두 번째 있는 바나나, 고릴라, 바닐라는 영어로 banana, gorilla, vanilla처럼 발음해줘야 영어 화자들이 쉽게 그 단어를 캐치해준다는 거죠. 그 밖에도 이제 리본 같이 강세가 처음에 있는 단어도 ribbon처럼 발음되기 때문에 리본이라고 발음하시면 상대방이 캐치하지 못할 확률이 높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포크레인, 호치케스, 바바리코트, 클락션, 바리깡 등은 이제 우리나라의 데일밴드, 클리넥스처럼 그 제품의 대표 브랜드 혹은 상표명이 일본어로 유입되고 다시 한국어로 차용된 경우라서 보시는 것처럼 excavator, stapler, trenchcoat, horn, hair clipper와 같이 원래 제품의 명칭으로 불러주셔야 다른 영어 화자들이 쉽게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온도를 말할 때 쓰는 화씨, 섭씨라는 이름 역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외래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씨 체계를 완성한 사람의 이름은 Fahrenheit라서 화씨 5도라고 말할 때 5 degrees Fahrenheit라고 하고 그 앞자를 따서 F라고 표기하는 건데 이걸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Fahrenheit라는 이름을 한자로 음역해서 화륜해라고 했고 그 앞자만 따서 이제 김씨, 박씨처럼 성씨를 붙여서 이걸 화씨가 만든 체계라는 의미로 화씨 5도와 같이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섭씨 역시 Celsius라는 사람이 만든 온도 체계라서 그 앞자를 따서 C라고 표기하는 거고 셀시어스를 음역한 서비사라는 이름에서 앞자만 따서 섭씨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결국 섭씨 10도나 10 degrees Celsius나 둘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네요. Popcorn usually pops at around 150 degrees Celsius or 300 degrees Fahrenheit.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에어컨 선크림 노트북이 콩글리시가 아닌 이유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사실 에어컨과 선크림이라는 단어 둘 다 실제로 영국 영어에서 차용한 게 아니고 에어컨은 에어 컨디셔너의 일본어의 줄임말, 선크림은 한국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합성어인데 그게 우연히 영국 영어에서 쓰는 단어와 일치하는 거다라는 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영어를 보는 눈이 또 한 단계 넓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You say potato, I say potato 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결국 크게 그거지 라는 의미로 오늘 제가 다룬 주제와 잘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엔 전치사 사용 설명서 시리즈로 돌아와서 전치사 of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